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 그곳은 바로 라제니스들의 대륙 엘가시아입니다. 과거 라제니스는 아크라시아의 신 프로키온의 아크를 훔쳐 할족과의 전쟁에 사용했다는 죄로 루페온의 형벌을 받아 종족의 가장 큰 축복인 날개가 퇴화되었고 신계 바로 밑에 위치한 엘가시아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관찰의 의무입니다. 천년에 한 번 선택받은 라제니스는 트리시온에서 아크라시아의 미래와 안전을 감시해야 하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게 되었죠. 루테란 국왕의 비망록에 기록되어 있는 라제니스는 방관자였습니다. 아크라시아의 악마들의 위협이 다가와도 자신들의 성역인 엘가시아에 누군가 침입하려 해도 그저 가만히 바라만 볼 뿐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제니스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은 신이 정한 운명이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이란 바로 자유 없이 그저 신의 뜻만을 따르는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자신이 아닌 루페온 신의 의지인 라제니스들의 낙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런 위협도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는 신의 이름 아래 행복한 낙원입니다. 과거 엘가시아를 방문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루테란 국왕은 그곳이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천년에 한 번 거대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선택받은 라제니스는 트리시온에서 아크라시아를 관찰한다. 이것은 루페온이 결정한 운명입니다. 현재는 트리시온의 베아트리스가 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슬전쟁 당시에도 날개의 주시자로서 에스더 루테란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라시아에는 거대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라제니스가 또 한 명 존재합니다. 바로 에스더 니나브입니다. 니나브는 엘가시아의 라제니스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라제니스들 사이에서 최고의 실력을 지닌 전사에게 주어지는 활인 파르쿠나스를 가진 니나브는 방관하지 않고 지상의 종족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악마들을 막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상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라제니스인 알레그로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라제니스가 2명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말을 걱정스럽게 한 적이 있었죠. 루페온이 정해놓은 라제니스의 의무와 운명에 의하면 선택받은 라제니스가 2명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니나브는 엘가시아의 라제니스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이 정해놓은 종족의 운명을 따르지 않고 있었죠. 다른 라제니스들과 달리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아크라시아의 위협인 악마들을 대항하여 루테란과 함께 싸웠고 고위 라제니스로 추정되는 라우리엘에게 사슬전쟁에서 악마들을 막기 위해 라제니스들을 움직여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정해진 운명에 따르기보단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라제니스들의 날개는 루페온에 의해 퇴화되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신의 의지이자 정해진 운명이라며 스스로 자유를 없애버린 그 자신들의 몸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 루페온의 뜻과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들의 날개는 다시금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테란의 비망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지된 헌신에서 희망은 피어나고 창조의 지혜는 믿음으로 계시되리라. 영원히 6개의 아크를 뜻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구절에 영원에 해당하는 아크는 현재까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신뢰의 아스타, 희망의 엘피스, 창조의 오르투스, 예지의 아가톤, 지혜의 라디체, 헌신의 카르타 6개의 각 아크의 앞글자를 따 이런 단어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단어를 완성시킨다면 에온 아크가 만들어집니다. 에온은 영겁, 영원을 뜻하는 단어이며 7개의 아크를 개방하게 되면 아크의 본래 모습인 태초의 빛, 에온 아크가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브, 즉 용기의 아크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의 아크를 엘가시아의 라제니스들이 보관하고 있다면 모험가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아크의 이름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엘가시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라제니스가 루페온의 뜻과 운명을 거스르고 자신들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질 용기, 그리고 라제니스의 축복이자 본래의 모습인 자유를 상징하는 날개를 신의 형벌을 거부하고 펼칠 수 있는 용기, 그때 용기의 아크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시아에 존재하는 대도시의 이름은 엘가시아에도 대도시가 있습니다. 아리아노브라는 건데 이제 루테란은 엘가시아에 방문했을 당시 라제니스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선율을 듣고 용기의 노래를 루테란의 국가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용기의 노래의 원래 버전인 라제니스가 연주하는 용기의 노래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허상만이 남은 공간이라니.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지. 허상뿐일지라도 이곳에는 오직 진실만이 남아있으니까. 운명이 드리웠으니 추락한 자들에게도 기회가 생겼군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과거 할종족은 라제니스와의 전쟁에서 불의신 안타레스의 아크를 훔쳐 전쟁을 일으킨 죄로 루페온에게 소멸당했습니다. 카마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라제니스가 어떤 한 공간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장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라제니스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과 할족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장치라 예상되는 타블라 라사와 비슷한 큐브가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었다고 전해지는 할 종족은 차원과 공간 이동 능력을 뛰어나게 구사하는 종족이었습니다. 또한 질서의 신인 루페온의 의지에 대항했던 종족이기도 했죠. 루페온에 대항했던 이유로 인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라제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 중에 아크의 힘을 사용하고 그 형벌로서 소멸되어 버린 종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을 수 있다는 단서들이 로스트아크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할족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족 소멸의 형벌이 내려지는 아크라시아의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을 창조하여 그곳으로 도망쳤다는 가설이 유력하며 왜곡된 차원의 섬과 지혜의 섬의 타블라라사에서 그들의 의지와 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에게 대항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운명, 즉 질서의 신 루페온이 설계한 아크라시아의 운명 회귀를 거스르기 위함이었죠. 할족은 세계의 그 모든 비밀을 알아채게 되었고 아크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신에게 대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차원에서 무한하게 생성되는 잔용들과 싸우며 훈련했으며 그 흔적은 현재까지도 큐브와 회랑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할은 패배했습니다. 루페온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으며 할을 멸족시킨 루페온은 할 종족이 알아챈 기록까지도 모두 소멸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할족의 역사와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아크라시아에 특별하게 숨겨진 장소인 지혜의 섬의 타블라라사와 과거 할족이 거주했다는 파프니카 대륙 그리고 차원이 불안정한 섬에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할 종족의 기록들에서 항상 언급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할 비브린 데이어. 이 할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기록합니다. 자신들은 질서를 기만한 자들이며 불꽃이 사그라들 때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와 할은 재가 되었을 뿐 소멸하지 않았다는 기록과 라제니스의 전쟁과 세계의 진실을 알아채고 정해진 운명과 신들에게 대항하는 할의 의지를 기록했던 할 비브린 데이어는 살아남은 자들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계승하며 전하려 했고 신이 정해놓은 운명의 궤적을 뒤틀어 버릴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에게도 전해지기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험가에게 말이죠. 이런 할 종족의 기록을 살펴보다 보면 이 기록에 누군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진실을 찾는 구원자라 칭하는 자의 기록입니다. 정해진 운명의 굴레를 깨버리고자 했던 할은 죄인이 되었으며 카마이는 유일하게 현재의 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긴 죄인에게 허락된 것은 후회밖에 없지. 카마이는 악마 군단장들과 함께 행동하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를 트리시온에 모으고 있는 모험가를 처치하려는 시도나 직접적으로 방해하려 들지 않고 실력을 시험하며 가늠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악마 군단장들과 모험가 또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의 장기말로서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며 카마인의 정체와 그 계획을 일부 알아챈 카단이 집요하게 카마인을 뒤쫓아가 공격하며 존재가 아크라시아의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카마인이 그리는 그림은 위험한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이 계획에는 악마의 힘을 개방한 데러나만 또한 장기말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카마인과 함께 행동하고 있고 카단에게 아만이 전한 내용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희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카마인을 필두로 어디선가 다른 차원에서 생존해 있는 할은 여전히 신과 정해진 운명을 부수기 위한 칼을 갈고 있으며 그들의 선두에서 어떠한 계획을 그리고 있는 카마인은 이제는 허상이 되어버렸다는 공간에서 한 라제니스와 만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 라제니스의 결심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낼 테니까. 결심이 섰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운명을 위해 무엇을 걸었습니까? 모든 것. 기억하라. 운명이 당신 뜻대로만 흐르진 않을 것이다.
카마인의 물음에 이 라제니스는 대답합니다. 거짓된 운명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거짓된 운명이란 아크라시아의 정해진 운명인 루페온의 의지, 즉 진실의 운명과는 반대로 새로이 자신들이 써나갈 운명을 뜻하게 됩니다. 과거 할 종족 또한 이 운명에 거스르기 위해 종족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기록이 존재하죠. 결국 이 정체불명의 라제니스는 신의 운명에 대항하기 위해 홀로 무언가 준비하고 있고, 그 시기는 7개의 아크가 모험가에 의해 트리시온에 보관되어 힘이 개방될 시기를 뜻하고, 엘가시아의 운명에 대항하지 않는 방관자 라제니스들을 깨우치고 설득하려 하고 있으며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반드시 지켜낸다고 한 대상은 트리시온의 베아트리스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즉 이 인물은 베아트리스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라제니스로 예상되며, 신이 정해놓은 운명에 의해서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베아트리스를 트리시온으로 보내야 했던 비극을 계획을 통해서 다시 지켜낸다고 말한 것이죠. 또한 카마인과 라제니스가 대화한 장소는 먼 과거 라제니스와 할 종족의 회담 장소였을 것이라 추측되고,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아크라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할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진실이 있지만 할 종족인 카마인에게는 허상된 장소라 표현합니다. 최종적으로 할 종족의 카마인과 정체불명의 라제니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엘가시아의 전조 퀘스트에서 본 내용은 카마인이 다시금 이 라제니스의 결심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뒤틀리겠군. 이 낙원 너머에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말이야. 그리고 미래를 예지하는 트리시온의 베아트리스는 이 계획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아크는 당신을 운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당신이 바라지 않았던 미래라 해도.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마지막 아크가 트리시온에 도달해 태초의 빛 아크가 개방될 때 라제니스는 아크의 힘을 이용해 신이 만든 감옥인 트리시온을 부수고 형벌의 상징인 베아트리스를 해방하며 운명이 회귀되는 세상에서 추락하지 않고 자신들 속에 잠들어 있는 자유의 날개를 펼치려 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차원에 존재했던 할 종족 또한 아크라시아에 도달하여 이번에는 라제니스와 함께 신에게 칼을 겨눌 것입니다. 그렇게 신들을 따르는 종족들 라제니스, 할, 가디언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쟁의 혼돈을 이용할 악마들로 인해서 아크라시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계획이 만약 성공한다면 모험가는 자신이 믿고 있던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진 세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정해진 운명과 질서를 부수기 위해 대항할지, 또는 아크의 힘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래에 사용한 종족을 심판할 것인지.